이번 시간에는 생물 대멸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급격한 생물군의 변화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들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질시대 동안 여러 번의 생물의 멸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과의 수 또는 종의 수가 급격히 줄었을 때를 우리는 생물 대멸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5번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대멸종은 이렇게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에 걸쳐서 대멸종의 시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생대 초기, 고생대 중기, 그다음에 고생대 말, 그 다음에 중생대 초기, 중생대 말, 이때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멸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의 대멸종입니다. 고생대 초중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빙하가 확장되는, 그래서 고생대는 이 초중기에 빙하기가 한번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빙하가 확장되는 시기가 생겨요. 그리고 초기 삼엽충, 그러니까 고생대는 초기에 삼엽충이라고 하는 표준화석,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화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삼엽충이나 완종류 등 바다 생물들이 멸종한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대 초기는 육상 생물이 아직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조금씩 등장은 했는데 번성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바다 생명체가 많았는데 빙하가 확장되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바다 생물이 멸종을 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 그러니까 보통 고생대 초기는 단세포 생물이 조금 많았어요. 다세포 생물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리고 초기 어류, 그러니까 삼엽충이나 완종류들은 이때 대부분 멸종을 하고요. 초기 어류가 이때 탄생을 했다가 이 시기 이후에 어류가 번성하는 시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빙하기가 도래하는 빙하 확장으로 인해서 실제 초기에 대멸종, 과의 수가 훅 줄어드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줄어드는 시기, 그러니까 점점 과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시기가 이때죠.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제로 이제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육상 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 자외선이나 우주선들을 차단을 하고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과의 수가 늘어났었는데 빙하기가 도래하면서 한 번에 멸종을 겪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고생대 중기에서 하류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해양의 무산소와 함께 기후냉각, 운석 충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살짝 한 번에 빙하가 확장되면서 과가 많이 줄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물수가 늘어났다가 확 줄어드는 시점이 생겨요. 이때가 기후냉각. 그래서 이 시점을 전체적으로 보통 빙하기가 도래했던 시점, 조금 한 번에 빙하가 확장됐다가 온난해졌다가 다시 기후가 냉각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초기 어류, 그러니까 어류가 이 시점을 통해서 번성했던 초기 어류들이, 초기 어류와 번성했던 어류들이 대부분 멸종하는 시기가 되고요. 고생대 후기부터 양서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이후에 양서류가 번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서 초기 어류고요. 이 시점 이후에 어류가 번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의 대멸종 시기에 초기 어류들이 대부분 멸종하게 되고 양서류가 출현해서 양서류가 번성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인은 기후냉각과 운석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후 변화 중에 고생대 때 중기에는 빙하기가 도래해서 생물군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이 시점이 이 두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생대 말이에요. 이 고생대 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돼요. 판게아. 판게아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대규모의 화산 폭발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륙이 부딪히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요. 운석 충돌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실제로 기존의 대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기후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삼엽충, 원시 양서류, 양서류가 번성했죠. 초기 양서류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고생대 때 양서류들이나 바닷속에 있던 생물 대부분이 멸종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 이후에 파충류가 번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파충류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파충류는 이때 등장을 해요. 고생대 말에. 번성이 멸종 이후에 이때 한번 큰 기후가 완전히 온도가 낮아지는 냉각기를 겹치는 빙하기가 고생대 말에 한 번 더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산 폭발이나 운석 충돌로 인한 기후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는 판게아 형성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종의 변화 그리고 이제 파충류가 중생대에 번성하는 시기가 닥치게 되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중생대 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생대 초기. 이 중생대 초기, 그러니까 고생대 말 이후에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다시 생물들이 증가하다가 고생대 초에 한 번 더 과해수가 줄어들어요. 이때가 뭐냐면 중생대 초부터 대륙 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판이 갈라지고 이동하게 되고 대륙 이동이 시작됐다. 판게아가 분리가 되니까 당연히 기후 변동이 생겨요. 자, 특징적인 거 하나 선생님이 몇 번 말씀드립니다. 중생대 때는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다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대륙 이동으로 인해서 종의 수가 약간 줄어든 건 한 대륙에 붙어 있던 종들이 대륙이 갈라지면서 일반적으로 사라지는. 그래서 초기 파충류는 이때 대부분 죽어요. 그런데 공룡을 비롯한 거대 파충류는 완벽한 번성기를 맞죠. 그러니까 공룡을 비롯한 거대 파충류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이때가 번성했던 그리고 계속적으로 종의 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생대 중후기에 포유류, 조류 뭐 이런 종류들도 늘어나요. 근데 공룡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포유류나 조류나 다 잡아먹히는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 때문에 생물 대멸종은 대륙 이동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중생대 말입니다. 이 중생대 말은 빙하기가 도래해서 파충류가 멸종하거나 과해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은 운석 충돌로 보고 있어요. 운석 충돌로 인한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인데 이 거대한 파충류가 그 기후변화에 적응을 못해요. 변온 동물이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한 몇 도씩 차이 나도 실제로 적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작은 생물일수록 또 잘 적응할 수 있었을 텐데 공룡은 적응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룡이나 암모나이트 등이 대부분 멸종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과해수 확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생대 중후기에 나타난 포유류나 조류 등은 그 운석 충돌로 인한 기후변화에 잘 적응해서 살아나서 이 이후에 포유류나 조류가 번성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빙하기까지 도래하지 않았지만 기후변화는 분명히 생겼어요. 그래서 포유류나 조류가 번성할 수 있는 거대 공룡들이 다 멸종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번의 대멸종이 지질 시대 동안 있었던 가장 큰 생물군의 변화를 가져왔던 시기다. 그래서 생물 대멸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